우선 어텐션이 뭘까요? 어텐션은 트랜스포머 등장 전에도 있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이렇게 번역을 해본다고 해봅시다. 지붕 위에 고양이가 있네라는 문장은 There is cat on the roof라는 결과 문장을 생성해내야 합니다. 근데 영어와 한국어는 어순이 다르죠. 각 영단어를 생성하는 데 있어서 집중, 즉 어텐션 해야 되는 문장 부분이 단어별로 다릅니다. There is는 있네 부분을 봐야 하고 cat은 고양이를 봐야겠죠. 그리고 on은 위에를 봐야 될 거고 the나 roof는 지붕 쪽을 집중해서 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어텐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attention is all you need. 즉 트랜스포머는 이 어텐션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개념을 제안합니다. 바로 셀프 어텐션과 멀티 헤드 어텐션이에요. 기존의 앞에 모델을 봤을 때 앞에 모델에서 지붕 위에 고양이가 있네라는 문장은 어떤 인코더에 의해서 히든 스테이트, 즉 각각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벡터로 인코딩이 됩니다. 근데 이런 인코딩하는 과정에서도 입력 문장,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텐션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붕은 지붕과 위가 집중이 될 거고요. 위는 지붕 위니까 지붕이라는 단어에 집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애는 위 다음에 애가 조사가 붙기 때문에 집중이 될 것인데 사실상 큰 역할은 하지 않겠죠. 그리고 고양이는 문장 전체적으로 지붕 위에 있는 게 고양이고 고양이가 있는 것이니까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가 역시 마찬가지로 큰 역할은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을 할 때도 각각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을 하는 것을 셀프 어텐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과정이 어떻게 좀 리즈너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봤을 때도. 그리고 실제로 돌려보니까 아주 잘 동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또 여러 번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멀티 헤드 어텐션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텐션 레이어를 여러 개 두고 또 동일 스텝에서 어텐션 자체를 여러 번 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번역뿐만 아니라 각종 NLP 태스크들에서 성능이 좋았던 뭐 RNN, CNN 같은 거를 다 이겨버리고 아키텍처에서 거의 지금 유일하게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구조는 또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바로 많이 들어보셨을 버트입니다. 버트는 트랜스포머 구조를 활용한 인코더 모델인데요. 버트는 이제 두 가지 태스크를 모델링합니다. 바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MLM과 그리고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고 하는 NSP입니다. MLM은 아까 워드 투 벡터 모델링 방식과 되게 비슷한 학습을 해요. 주요 단어들로부터 타겟 단어를 예측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선 대신에 버트 같은 경우에는 주의 단어에 제한이 없습니다. 모든 문장 내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보고 현재 단어를 추정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로써는 좀 모델이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해보자 한 게 바로 NSP입니다. NSP는 두 문장을 주고서 이 두 문장이 이어지는지 아닌지를 예측하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I'm leaving Seoul now and I'm not coming back 이라고 했을 때는 두 문장이 이어지므로 1이라는 라벨을 주고 I go to school but it'll rain tomorrow 라고 했을 때는 두 문장이 이어지지 않으므로 0이라는 라벨을 줍니다. 네, 이런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겠죠. 인터넷에 아주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 다양한 언어들의 문서들이 아주 널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키피디아 같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런 학습 데이터를 만들고 대용량으로 수집을 해서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QA 태스크나 뭐 스쿼드 태스크 같은 한 번 더 그런 태스크에 맞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파인 튜닝을 한 번 더 진행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보니까 기존에 했던 것들과 다르게 정말 성능이 확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로 버트가 우선 프리트레인 모델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 오픈 AI 쪽에서 버트보다 이전에 모델을 하나 발표한 게 있어요. 바로 트랜스포머 디코더 구조만을 활용한 제너레이티브 프리트레인드 트랜스포머 GPT입니다. GPT는 디코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디코더만을 학습을 합니다. 입력 문장에서 다음 생성할 단어만을 학습하는 거예요. 버트처럼 뭐 가운데 걸 맞추고 다음 문장을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음 문장의 순서를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입력 문장에 대해서 다음 단어만 계속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합니다.
I'm leaving 서울 now라고 했을 때 I는 그 다음에 올 am을 예측하게 하고 I am은 그 다음에 올 living을 예측하게 합니다. 그리고 I am living은 그 다음에 올 서울을 예측하게 합니다. 좀 재기 함수 같죠? 어디서 많이 봤죠? fx1, x 플러스 1은 f0부터 fx까지의 값을 입력으로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GPT는 리그레이시브 모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GPT 자체는 버트보다 먼저 나왔지만 GPT-1은 큰 이목을 끌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GPT의 진가가 나타났습니다. 앞서 버트는 인코더였죠. 모델 자체가 문장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는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그 프리트레인 하는 스텝에 어떤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반면 GPT는 프리트레이닝 과정 자체가 문장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생성 태스크에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GPT가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하니까 정말 그럴듯한 문장들을 잘 생성해내면서 이러한 구조가 뜨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트랜스포머의 파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능뿐만 아니라 트랜스포머는 이점이 너무 많았어요. 연산량이나 병렬화 부분에서도 훨씬 유리했고 딥러닝은 레이어를 쌓으면 쌓을수록 강력해지는데 레이어를 깊게 쌓는다는 게 사실 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몇몇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트랜스포머는 구조적으로 이런 이슈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은 문서 내에서 아까 본 것처럼 멀리 있는 단어들도 의존성을 잘 모델링합니다. 그래서 모델링 파워도 좋았고요. 그리고 대용량의 데이터셋이 들어간다는 게 원래는 X에서 Y로 가는 페어를 수집한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근데 사실상 이게 라벨링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건데 대용량의 라벨링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원래는 쉬운 게 아니죠. 근데 NLP에서는 그냥 인터넷에 널려 있는 게 자연어로 된 문서들입니다. 그래서 GPT 같은 이런 프리트레이닝드 랭귀지 모델은 사람이 별도로 라벨링하는 데이터를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모델이 커지고 데이터도 커지고 하는 게 너무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델 크기와 데이터 크기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죠. 버트 라지 같은 모델만 해도 보시면 340밀리언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 4천 개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모델들은 어떤가요? 작년에 나온 메가트론 NLG 같은 모델은 540빌리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5,400억 개. 버트 라지 대비해서 1,500배 이상이 모델이 커졌습니다. 3년 만에 엄청난 속도였고 또 거의 모든 NLP 태스크들을 이러한 트랜스포머 구조 기반의 모델들이 점령을 해나가고 있습니다.